저희 가을 오니까 이렇게 가을처럼 가을 남자처럼 높이다가 지금 좋으세요. 크게 웃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 아니지, 그죠?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많이 좋아했어요. 내가 뭐 연주를 하겠다든가 노래를 부르겠다든가 작곡을 하겠다라는 그거보다는 이제 음악을 알고 싶어하는 충동이 더 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음악대학으로 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는 작곡가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작곡에서 공부하는 건 다 현대음악이었었어요. 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바하, 모차르트, 베토벤, 또 브람스, 뭐 이제 고전음악, 낭만음악, 바로크음악 여기에 미쳐가지고 이걸 더 공부하고 싶은데 대학교 들어가니까는 이제 고전음악, 낭만음악, 바로크음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유치하다는 그런 분위기고 전부 현대음악이더라고.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음악은 우리 음악이 아니라 서양 음악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 음악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 충격은 말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이 음악은 만국 공통어다. 라는 식으로 배웠는데 막상 대학교를 들어가 보니까는 음악은 만국 공통어가 아니다. 또 거기 뭐 서양 음악이 있고 또 우리 뭐 국악이 있고 또 현대 음악이 있고 음악의 종류가 이게 나뉘더라고. 그 국악을 들어보니까는 나는 오히려 우리 음악이 나는 낯설게 느꼈어요. 고민이랄까 방황이랄까 그런 걸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자연히 싹 트는 것은 이제 뭐였었냐면 의문이 그럼 우리나라에는 언제 서양 음악이 들어왔을까? 누가 가지고 들어왔을까? 왜 가지고 들어왔을까? 대학교 2, 3학년 때가 한참 이제 화두가 된 것이 뭐냐면은 음악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었어. 도대체 한국적 음악이라는 게 뭐냐라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뭐냐면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게 됐지. 대학교 3학년 때 동아일보 그때 음악 신춘문회가 있었어. 이제 부제가 이제 홍남파에서 박용국까지라는 이제 그 선배들의 한국적 음악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을 한번 통해 가지고 전체를 한번 이제 한국적 음악이 뭔가라는 것을 고찰해보는 그런 글이었었는데 대학교 이제 4학년 이때쯤 돼가지고 이제 마침 이제 뭐냐면은 음악동화라는 그 잡지와 그다음 객석이라는 음악 잡지가 창간이 됐어. 이제 원고청탁에 들어오는데 뭐 정신없이 들어오더라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아니 미스터리 중에서 하나를 알면 모르는 게 10개 이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을 쓰면 그 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의문이 더 생기고 해야 될 게 더 생기고 지금까지 그래요. 늪에 빠진 거지. 늪에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 행복한 늪에 빠진 거지. 이게 굉장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인데 역사에서 갑자기 꺼지는 사람이 있어. 이게 월북 음악가를 알게 됐어요. 근데 나 그게 도대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가 않았다고.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반공 교육을 받은 세대였었기 때문에 음악가라고 하면 예술가고 또 이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고 왜 독재 국가인 북한으로 갔을까? 김만철이라는 사람이 북에서 일가족이 이제 뭐냐면은 이게 뭐랄까 따뜻한 남쪽 나라를 그걸 찾아서 해가지고 집단 이제 뭐냐면은 북한을 이탈한 사건이 생겼어. 이제 음악동화 기자가 날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이제 뭐냐면 김만철을 만나가지고 그 일가족이 왔으니까는 북한 음악을 한번 특집을 한번 하자. 뭐 이렇게 꼬시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거 안 넘어갔어. 북한 음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월북한 사람들도 연구가 제대로 안 됐는데 뭐 이제 북한 음악이냐. 그러면 이제 월북 음악 나보고 쓰라는 거야 이제. 내가 왜 쓰냐.
네가 얘기했으니까 써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음악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연구가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뭐냐면 그렇게 얘기가 전달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때 이제 뭐냐면 월북 음악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반공 이데올로기가 아주 극심한 시기였었지. 그런 시기에 이제 그걸 한다는 것은 거의 이제 뭐냐면은 이게 뭐 아주 골수 운동권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그런 간신히 이제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이제 남북의 음악 분단이라는 제목에서 이제 뭐냐면 글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글들이 이제 감옥을 각오하고 써야 되는 글이었었는데 그 글이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6.29 선언이 났어요. 아시안 게임도 있고 올림픽 게임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민주화 시대로 그냥 갑자기 전환이 되는 있지 뭐냐 그런 분위기였었죠.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이 들어온 거 청탁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문 생산이라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음악까지 이제 하게 되는 이제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이제 북한을 방문을 하고 이제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무렵이었었어.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성공이 돼가지고 남북한의 방송 협정을 맺었다. 남북이 5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공동 제작하고 공동 방송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아주 획기적인 일이거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남북이 함께 불렀던 노래, 함께 부르고 있는 노래, 그리고 함께 부를 노래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역사 반만년에서 분단된 지는 얼마 안 되지 않았느냐. 그동안은 그러니까는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음악을 공유하지 않았었느냐. 어느 날 PD가 이제 나보고 이제 좀 심각하게 좀 의논할 게 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뭐냐 그러니까는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야, 이게. 남과 북의 보통 사람들이 처음 만나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얼마나 될까? 남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많아졌다는 점은 남북이 화합할 수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 팀은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종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종자라는 얘기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테마, 뭐 이제 컨셉에 들어간 테마 있지. 이제 이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내가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거하고 윤희상 그 연구소도 가봤고 이제 또 음악학자 만나가지고 계속 이제 월북 작가들 있지. 그 사람들의 월북 이후에 북한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도 다 이제 들을 수가 있었고 이제 참 좋았었죠. 그래서 동예술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일본 학생들한테 한국의 질문을 받는 것 중에서 한국에 오페라가 있느냐라는 질문, 한국에 동요가 있느냐는 질문, 한국에 가곡이 있느냐는 질문. 그럼 한국의 동요라든가 한국의 가곡, 이거를 이제 일본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미국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일본, 중국, 한국, 타이완 이 근현대 음악 이걸 이제 집대성한 CD하고 악보집을 만드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어요. 이제 그 CD를 가지고 내가 이제 교과서 회사를 쭉 다녔지. 예, 다니면서 이제 왜 이제 일본 교과서에 한국 동요가 없냐, 함께 또 수록하고 싶다라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는 그때 의외로 이제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 동요가 한국을 대표하는 동요인지 또 이제 뭐 한국은 북한하고의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저작권 문제라든가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은 자기들 수록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답이 있었어. 교과서 그 회사에 이제 내가 주문한 거는 뭐였었냐면은 이 노래를 반드시 이제 일본어로도 번역해서도 부르고 한국어로도 불러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붙였어. 동경서적이라는 아주 큰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동요를 그래서 이제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이제 그 동요를 수록했어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아오이 고코로 히로이 고코로가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이걸 가다카나로 있지.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은 이제 이렇게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내 생각에도 이게 상당히 이제 보람 있는 일인데, 그 단권 이래로 우리나라 노래가 외국 교과서에 수록된 이게 아마 첫 번째 예가 아닌가. 우리 역사에서 대한제국 시대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거나 아니면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 가지고 왜곡됐거나 아니면 자료들이 다 묻혀 있거나 그래서 이제 묻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연구가 아직 안 됐고 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근현대 음악사의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그 당시 그 시점이 우리나라 근현대 음악의 출발 지점이거든. 놀랄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은
악보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문학에서도 이걸 보면 국문학을 새롭게 써야 될 정도로 있지. 국문 그다 시잖아. 이게. 이런 분야가 시사에서도 이것이 뭐냐면은 이 소외된 부분이었었거든. 그거를 복원하는 작업을 지금 저기 국어학자하고 역사학자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우리 찬송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 때 최초의 찬송가들 이것도 기독교 학자들하고 이 복원하는 작업을 지금 이제 막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제 하고 싶은 것 중에서 하나가 우리 이제 뭐랄까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할까 이제 이렇게 음악 디아스포라 있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이 이제 근대 시기에 굉장히 많은 이주민이 생겼잖아. 한국민의 그 디아스포라 음악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있고 한국 근현대음악 통사를 정년 전까지 이제 그걸 하나를 쓰고 여행기를 쓰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 여행기고 이제 음악 여행인데 노래 여행기예요. 여행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시 공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도 공간적인 여행도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노래가 있는 현장이라든가 거기 역사 여행도 되고 이제 그 노래가 만들어졌을 때의 그런 거라든가 또 경화에 따라 가지고는 그 노래를 만든 사람하고 다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대화 있지. 뭐 논문보다는 이야기식으로 있지. 나의 어떤 느낌도 얘기하고 그런 책을 이제 뭐냐면 분야별로 이거 쓰고 싶은 것이 이제 계획이라 할까 목표라고 할까. 글쎄 이제 교육자 학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학 교수는 이제 교육자인 동시에 학자라는 것을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정체성 같은 거는 내가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 그게 오히려 좋았지. 연구를 해가지고 나누지를 못하면 그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교수 되면은 자기가 연구한 거 막 얘기할 수 있잖아. 그게 싫거나 좋거나 간에 다 들어야 되잖아, 했지. 근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나눔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행복한 직업이지. 나는 좋은 음악학자가 아니라서 연구 성과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어떻게 공유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또는 뭐냐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동기유발을 시키는 거 있지. 설레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자가 좋은 학자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자꾸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그야말로 맞다나 이제 뭐 기억력이 자꾸 이제 감퇴가 되더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주일에 시 한 편을 내가 암송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시가 너무 많은 거야. 이거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서 매 시간 거기에 이제 맞는 시를 골라가지고 내가 이제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시가 있냐면은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이 60대 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년만 젊었으면 80대 된 사람은 똑같이 얘기한다고 10년만 젊었으면은. 나는 그 역발상으로 생각을 했어. 그래 내가 70이다. 근데 지금 이제 60에 산다. 그 시를 이제 패러디하는 있지. 패러디해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사랑하고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게 되더라고. 나는 참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거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신의 축복이에요. 그건. 그런데 그 과정은 고난의 길이지. 그 과정은 매우 힘들고 매우 고난의 길이고 있지.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미래의 고전을 만드는 있지.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미래의 고전뿐만 아니라 현대의 고전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 이런 학생들이 참 앞으로 이제 졸업해서도 자기 꿈을 이렇게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환경을 참 만들어야지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생들한테 미안하지. 그런 걸 다 못해줬기 때문에. 마지막 말이라니까 이상하다. 그런 이제. 아직도 찍어야 돼?